야사시 TV. 네, 이번에는 그 추억의 팀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아마. 쌍방울 레이더스라는 팀이 있었는데요. 전주를 프랜차이즈로 했던 팀인데 이게 별명이 또 도깨비 팀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었고요. 그 프랜차이즈 스타로는 김기태 선수, 김원영, 어린 왕자라는 별명을 가졌던 김원영 선수. 그다음에 왼손에 아주 체구는 작았는데 강속구를 뿌렸던 조규재 선수. 뭐 이런 선수들을 배출한 아주 명문팀이었는데 이 팀이 생겼다가 없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추억을 회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이광헌 의원님, 쌍방울 레이더스는 어떤 팀이었습니까? 그 6개 구단 출범하고 8개 구단으로 도약할 때 만든 팀입니다. 8개 팀이 시작된 거죠. 1990년도 3월에 창단해서 99년도에 해체가 된 팀입니다. 이제 구단 IMF 오면서 이제 어려워진 상황에서 해체가 됐는데 그 당시는 그 잘한 선수들보다는 구단에서 많이 이렇게 받았죠. 넘버원 선수 받고 그래서 뭐 거기를 거쳐간 그 역대 감독이 4명 있습니다. 그다음에 뭐 한대화와 장채근도 마지막에 거기서 다 유니폼 옷 입고 벗었는데 마지막에 했죠. 도깨비 팀이라는 거는 워낙 그 많이 이겼고 많이 지고 1년에 그 제 기억으로는 99년도인가요? 28승 했습니다. 페넌트에 28승. 97패. 그다음에 97년도에 71승. 이래서 이제 2위, 3위까지 올라가서 포스트 시즌을 현대하고 붙었는데 그 당시에 보면 71승 했는데 10승 피차가 한 명도 없다는 거. 이제 김성근 감독이 고만고만한 선수를 데려와 가지고 전부 분업화 시켜 가지고 내보냈기 때문에 그 삼성으로 마지막으로 넘어간 이름이 사이담스로인데 그 선수가 이 중간계도 20승. 그건 앞으로 야구 깨질 때까지는 안 나옵니다. 그 정상적인 선발 투수가 5회 이상을 던지도록 보지를 않았군요. 네, 그렇죠. 왜냐하면 그만큼 그 가져갈 수 있는 그 투수들이 없었죠 그 당시는. 그리고 이제 김성근 감독이 부임을 해서 장단점이 있어요.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이제 선수들이 이제 잦은 부상도 있고 거의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서 재기에 성공하는 케이스도 나오고. 그러니까 하여튼 창조와 패를 계속 이렇게 번복을 해서 그 김성근 감독의 스타일로 만들고 또 은퇴해서 가고 뭐 이런 게 역사가 진행이 돼서 쌍방울이 창단이 된 건데 그 당시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혜태가 워낙에 잘 나가니까 그렇죠. 6연패 7연패 가니까 영남권 지도자들이 이제 그 이건 보도가 됐던 얘기입니다. 이제 그 혜태를 분업화해서 갈리기 위해서 혜태가 너무 우승을 독식하니까 전라북도에 팀을 하나 만들자. 그래서 전력을 약화시키자. 만들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. 그다음에 처음에 창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이 당시에 그 KBO 사무총장도 하셨죠. 이용일. 그 당시 제가 볼 때는 군산상고를 만드신 분인데 이용일 사무총장. 그렇죠. 지난번에 경송고문 사장님이었을 겁니다. 제가 기억이 그래요. 그분이 김대중 그 평화통일 무슨 재단 그 이사장님 만나서 그 아태대장가 그래서 이게 급물살 타면서 이 쌍방울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된 거죠. 역사적인 또 정치적인 또 사연도 있는 팀이 있었죠. 제가 볼 때는 한마디로 쌍방울 레이더스는 불운의 팀이었다. 불운의 아이콘이다. 불운의 팀이었다 하고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은 팀 자체는 상당히 불행했지만은 한국 야구 프로야구 발전에는 크게 기여를 했고 특히 그 쌍방울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김성근 감독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. 그렇죠. 김성근 감독이 뭐 어느 해는 그 이런 스포츠에 대한 신문 기사를 한번 보니까 17일간 집에 들어가고 1년 12달 동안에 집에도 가정을 뭐 외면했다 그래야 되나? 아니 가정 집에를 퇴근을 안 하고 348일을 안 간 거예요. 그 계속 그 야구하고만 야구가 가족이고 선수들이 바로 자기 그 자식들이고 좋게 보면은 그런 식으로 해서 열정을 기울인 그런 팀이고 지금 그 이광헌 의원 이야기를 했지만은 결국은 그 조규재라든지 이원희라든지 김원희라든지 또는 김기태라든지 이런 선수들은 상당히 그 제가 볼 때는 천재적인 김기태 제놓고 조규재나 이원희는 투수시니까 상당히 뛰어난 그런 천재적인 투수들인데 어떻게 보면은
팀을 잘 못 만나가지고 혹사당 그니 혹사. 혹사라기보다 팀을 잘 못 만나서 선수가 좀 일찍 뭐 어렵게 한 은퇴하는. 이런 경우도 있다고 봤을 예, 때는 그렇죠. 참 안 됐죠. 예, 그렇습니다. 근데 김성근 감독님 뭐 리더십은 좀 호불호가 네, 많이 아주 갈리는 것 극명하죠. 같아요. 극명합니다. SK에 네. 있을 때도 정말 성적은 좋았는데 별로 인기는 없었던 감독. 그 개성 강한 감독들이 보편적으로 그래. 그렇습니다. 백인천 감독 경우도 이렇게 저는 네. 백인천 감독 지금도 상당히 친하시죠. 네. 가까이 친하게 하고 전화도 자주 하고 네네네. 카톡도 자주 하고 네네. 뭐 작년에 몽골 갈 때 같이 여행도 하고 아, 뭐 이렇게 네네. 상당히 가까운 처지인데 뛰어난 승부사거든요. 그래서 우리 지금 감독의 이름에서는 많이 거론은 안 되지만은 옛날에 오비베에서 우승시킨 김영덕 감독. 김영덕 감독님. 네. 김영덕 감독 같은 이런 분도 상당히 그 승부건성이 강한 네. 그 승부건성 강한 김성근, 백인천 대표적인 이 인물 둘이를 본다면은 역시 호불호가 분명해요. 네. 그 좀 어떤 면에서는 하나는 한 사람은 김성근 감독은 투수 출신이고 네. 백인천 감독은 타자 타자 출신이고 출신이니까. 그런 부분에서 완전히 다르면서 17살에 일본 가가지고 그 일본 타격왕까지 했던 백인천 네네. 감독님. 네. 감독하고 네. 일본에서 태어나서 일본에서 그 선수 생활하다가 한국에 온 어떻게 보면 상당히 또 다른 네네. 그러나 뿌리는 같은 야구 네네네.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호불호가 강한 사람들은 지도자들이 개성은 강하지만은 네네네. 어떻게 본다면은 편협할 수도 있죠. 편협할 수도 있다. 근데 네. 공통점은 독화되는 겁니다. 네, 그러니까 화장실을 가보면 놀라는 게 화장실의 그 벽에 다 운동기구예요. 저는 뭐 두 분을 다 이렇게 겪었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하여튼 그 좋은 사람은 1등 못해요. 분명합니다. 그러니까 지독한 사람만 1등을 하는 그 세상이라서 제가 그 김소정 위원장님하고 그 태백에 지금 백인천 감독 계시지만 네네. 저희도 직접 가서 촬영하고 그랬지만 집에까지 가셨죠. 예, 지금도 몸이 그렇게 안 좋은데도 그 야구만 있으면요 그 몸을 끌고 나가시려고. 김성근 감독이 지금 일본 계시지만 네네네. 99%는 여기 한국에 있어요. 이제 그만큼 그 뭐 누가 뭐라고 그래도 호불호가 많이 갈리고 그래도 일단 명장 대열에 있는 건 사실. 아유, 그럼요. 근데 이제 김성근 감독님은 좀 어떻게 팬들을 좀 생각을 안 하는 듯한. 그러니까 이 투수를 이제 믿고 쓰는다기보다는 그때그때 일본식 스타일인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잘게 쓴다 그럴까요?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네. 그 야구에서도 뭐 양론이 있습니다. 예를 네. 들어서 쌍방울 레이더스까지 그 뭐 표현이 뭐합니다만은 좋은 자동차를 하더라도 폐차 처분대가 되기 직전에 있는 이런 차를 네. 그 좋은 고급 부품을 빼가지고 넣어서 또 한 차를 살리듯이 선수를 다시 완전 개조를 하는 그렇죠. 거죠. 거의 선수 수명이 다 끝나 있는데 네. 저 친구가 갖고 있는 장점이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그 선수를 데리고 와서 그때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한 2, 3년 더 선수 더 연장. 수명을 수명을 연장시키는 이런 또 좋은 점도 있다고 해요. 그런 면에서 보면 또 정말 명장이시네요. 그런 면에서 보면 선수들의 혹시 심성보 선수, 예, 네. 김실 이 두 선수가 거의 그런 맥락의 선수였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때 뭐 방송 갈 때니까 할 때니까 그 한번 만났더니 손이 이게 다 까져서 물어봤더니 하루에 1,000번, 2,000번을 그냥 쉬지도 않고 한대요. 결국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스타 대회를 올라간 거죠. 네. 이제 그런 장단점이죠. 근데 투수 같은 경우는 네네. 또 오해하실지 모르겠지만 단명한 선수들 많이 있습니다. 변하고 가리키고 뭐 이래서 이제 그 어떤 그 규칙이죠. 뭐 3일 던지면 또 5일 쉬었다가 나가고 이거보다는 중간에 계속 들어가는 뭐 이런 과정에 있다 보면 선수들이 이게 적응 안 된 선수는 이 팔꿈치 터진다고 그러는데 이 팔꿈치가 이런 선수들도 또 많아요. 그래서 호불호가 갈린다고 그러는데 일단 잘못된 것보다는 덕본 선수들이 더 많대요. 더 많다. 예. 아, 네네. 그러면 뭐 그럼 쌍방울 레이더스가 해체가 된 거는 어떻게 해서 해체가 된 겁니까? 그 IMF가 그 당시에 왔었어요. 아, 그래가지고 이 지금도 이제 그 생각을 하면 좀 가슴이 뭉클한데 연예인들 뭐 다 모여가지고 전주에서 바자회도 하고 그냥 울고 난리가 났었어요. 저도 그 자리에 가서 그것도 보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 쌍방울이 그 IMF가 오기 바로 전에 그러니까 2000년도에 다 타팀으로 네. SK로 넘어가기 전에 1999년도에 김준환 감독 대행이 들어서서 28승을 하고 끝났는데
그 당시에 선수를 이 보도 난 거 보면 김기태 투수가 20점 네. 삼성으로 뭐 다 팔고 박경환 김원영이 팔고 뭐 이게 돈이 없으니까 이제 다 내보낸 거죠. 그게 이제 보도가 된 거는 선수 팔아서 없어가지고 이렇게 됐다. 그런데 결정적인 거는 외환위기가 오면서 결국은 기업 자체가 좀 굉장히 안 좋았죠. 쌍방울이 그 당시에. 그래서 해체가 된 거죠. 그러니까 모기업이 이제 힘들어지니까 예, 그렇죠. 이제 예. 이게 SK로 이렇게 넘어가는. 그러니까 SK 와이번스의 전신이군요. 이 쌍방울. 예, 그렇죠. 근데 그 현대가 그 쌍방울의 전신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그런 분들 계신데 있습니다. 네. 그 쌍방울하고 현대는 포스트 시즌 올라가가지고 네. 2승을 먼저 쌍방울이 하고 인천 와가지고 현대 김재박 감독이 있을 때 네. 수입당했어요. 근데 아, 정명훈 선수가 그래가지고. 노이트너로 한 그 당시인데 맞아요. 정명원 선수. 예, 그러니까 그 그런 내용적으로 이렇게 보면 타구장은 상당히 좋았습니다. 그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그 아주 안 좋은 조건에서 운동했던 건 사실이에요. 그러니까 그런데도 지금은 이제 문학 경기장이 생겨서 예, 그런데 그렇죠. 저희 근데 그 때는 당시 전주 정말 운동장, 인천 중앙운동장은 경기장, 인천 예, 경기장. 전주 운동장 쌍방울 네네네네. 창단할 때 그때 저희들 중계 네네. 가면요. 저도 김정환 아나운서고요. 벼락 맞아가지고 이 앰프가 다 탄 적이 있어요. 낮아가지고. 그리고 비 오고 나면 경기를 못한 게 라이트나 외야에 가서 반개 잡았어요. 네. 반개라고 아세요? 물방개. 그거에 또 땡겼다니까요. 그 정도로다가 열악한 데서 그러니까 전주 공설 운동장 야구죠. 김기태 같은 그 우리나라 최초의 네. 25호 홈런을 때려서 좌타자 네. 1호 홈런도 나오고 그러니까요. 노이트너로 네, 김원영 선수가 만들고 하여튼 그 당시에 어떤 극이 굉장히 엇갈리는 좋고 나쁜 거게 너무 많았고 또 창단하고 나서 교통사고 나가지고 기사와 트레이너가 2명이 목숨을 잃는 글쎄요.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때 그런 거 하여튼 뭐 있었고. 여러 가지 네. 많았죠. 사실 뭐 김기태 선수는 나중에 감독에서 LG 감독을 끝으로 중도 하차하고 난 뒤에 지금은 일단은 유니폼 벗고 벗었습니다만은 제가 알고 있는 그 야구인 후배 중에서는 상당히 어리도 있고 매력적인 아우 잘생겼었어요. 그런 후배입니다. 잘생겼었어요. 네, 그럼 전라북도 뭐 전주죠. 그쪽의 추억의 팀 쌍방울 레이더스를 한번 살펴봤습니다. 야구를 사랑하는 시간 야사시 TV